전북 지역 고대 가야사 연구와 발굴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완주의 한 아파트 공사가 4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500여 조합원들은 분양 대행사와 완주군의 피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바라는 미사와 예배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연말 휴일을 즐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동서화합의 의미를 지닌 가야사 연구는 현 정부에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사업입니다. 하지만 걸음마 단계인 전북 가야 연구와 발굴 사업은 내년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장수 삼봉리 고분군입니다. 왕릉급 무덤 130여 기가 있는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6기에 불과합니다. 장수가야 유적만 300개가 넘고 도내 전체 가야 유적은 남원과 임실 등 7개 시군에 750여 개가 산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뻔한 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고분군 제철 유적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확인이 되었는데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복원 정비에는 어려움이. 전라북도는 내년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으로 73억 원을 받아 토지 매입과 발굴 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반영된 예산은 고작 5억 원뿐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같은 국가사적이 아니란 이유로 정부가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한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권 몫으로 배정된 지역발전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비지정문화재로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야 특별법 제정과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을 집중적으로. 1,500여 년 만에 긴잠에서 깨어난 전북가야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의 한 아파트 공사가 벌써 4년째 멈춰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라는 말에 덜컥 조합원이 됐지만 입금했던 돈은 모두 사라지고 입주 시기도 기약도 없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의 한 아파트 건설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800세대 규모의 30층 아파트가 이미 완공됐어야 하지만 펜스 안에는 갈대만 무성합니다. 분양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덮하기 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아파트도 저렴하고 모든 여건이 좋아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대출 원금이자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540여 명의 조합원은 개인당 수천만 원씩 130억 원을 입금했지만 현재 분양대행사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8천만 원 남짓. 땅값으로 쓴 돈 60억 원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는데 그나마 남은 땅도 수십억 대출의 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전 분양대행사 측은 연락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건설 부지가 자연 녹지여서 30층 아파트는 원래부터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30층 초고층 아파트라고 모델 하우스와 완주 시내에 전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15층까지 되면 저희가 여기서 재산상 손해가 너무 크게 나요. 완주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조합을 승인해줬습니다. 거의 가망이 없다.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100% 안 되라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부터 근데 할 때부터 이건 어렵다 말씀을 했지만 이쪽에서는 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합원들은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거리에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비교적 많이 나와 세밋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흰색 미사보를 머리에 얹은 신도들이 고개를 숙여 예수가 세상에 온 참뜻을 새기며 두 손을 모읍니다. 2000년 전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 미사에서는 고난을 딛고 일어선 예수의 삶과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희망과 의지를 갖고 살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크게 넘어진 사람이나 작게 넘어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교회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도들은 성탄 축하 예배에서 특집 공연으로 악기 반주를 동반하는 성악인 칸타타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장에서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새해에는 가족도 건강하고 또 제 취업 활동도 잘 되기를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고, 제 동생들도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오늘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했지만 도심 상가에도 성탄절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포함한 국공립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비율은 3.9%로 전국 평균 6.3%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내 대학이 내일까지 수시 모집 충원을 계속할 예정인 가운데 수시 등록률이 예년에 비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등은 지난 20일부터 수시 모집 충원에 나섰으며 각 대학은 내일 오전 10시 또는 밤 9시까지는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2차 충원까지 500여 명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내일 최종 충원을 마치면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531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백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세상화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자. (2018) 뉴스와 인물, 올 한 해 지역의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인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남북은 11년 만에 이뤄진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한데요. 지난 6월 민족 화해 분위기 속에 평양을 다녀온 방용승 전북 결의 하나 대표를 박찬익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시절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극적인 전환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되었고, 연내에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두 최고 지도자가 서로 약속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무엇보다 좀 인상적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평양 시민들의 표정이 대단히 밝아졌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옷차림과 건물들이 대체로 화사해졌다. 10여 년 전에는 좀 상당히 많이 페인트도 칠하지 못하고 그런 건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게 화려하게 많이 변했고, 그분들 표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는 오솔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대통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자기들은 예측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일정 정도 완화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렵게 서울 답방을 하더라도 가져갈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농업 기술들을 북측과 교류하면서 그 북측의 농업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쌍방 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 속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가 좀 풀어나가는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워낙에 남과 북의 지도자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완주군 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내일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과와 배 수확량 감소로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봄철 이상 기온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사과 생산량은 47만 5천 톤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12.8% 감소했고 배는 20만 3천 톤으로 23.6% 줄었습니다. 도내 생산량 역시 각각 30%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과는 이미 평년 대비 19%나 가격이 올랐고 배도 9% 상승해 설 차례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올 한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38개 여행사에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4,3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해 전주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1,00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250명이 취업 성공했으며 내년에는 4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중국에서 주얼 팰리스 단지로 복귀한 9개 유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여회와 시니어 클럽 공동 작업장의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아중호수 순환 산책로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총 2.4km의 산책로에는 공연을 위한 수상 데크 광장 3곳과 쉼터 2곳이 설치됐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체납세 3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현장 징수단을 발족해 고액 체납자 141명의 채권을 압류하고 29명은 부동산 공매, 3명은 출금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별도 관리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관광공사 SK텔레콤과 함께 7억 6천만 원을 들여 전주 예술 테마거리와 장수 방화동 가족 휴양촌 등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39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통신사 관계없이 코리아 프리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는 내년에도 시내버스 800대 등 도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책자로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에 유용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